고려시대 문화와 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등장하기 전에요. 후삼국시대가 아주 짧게 있었습니다. 신라 말기에 나라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후백제, 후고구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있던 시기가 바로 후삼국시대입니다. 신라 진성여왕 6년 892년부터 나라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면서 신라 장군 견훤이 백제 부흥을 위해서 건국한 나라가 바로 후백제고요. 그리고 신라의 승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운 것이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이 후고구려는 태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옛 고구려 땅에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고요. 그리고 견훤이 옛 후백제 위치에 후백제를 건설을 했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영토가 아주 작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후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가 성립이 되는데요. 후고구려의 장군 왕건이 918년에 건국한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이 고려가 건국된 것은 바로 이 한반도의 중세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고요. 이 후고구려의 장군 왕건은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요, 국가의 기틀이 더욱 공고해지고 제도가 더 정교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북진 정책으로 청천강까지 영역이 확대되었고요. 935년에 신라, 그리고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고려에 병합이 됩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 후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이제 후백제도 고구려가 병합을 하고 신라도 병합을 해서 고려가 이제 한반도 이남 지역을 차지하고요. 태조 말까지는 북진 정책으로 청천강까지 한반도를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가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거란과 여진이 포진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이렇게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천강까지 하고, 그리고 거란과 열을 견제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세운 936년의 고려의 모습입니다.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교는 왕실을 보호를 받는 종교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불교 사찰이 건립된 것도 이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태조 초기에, 특히 고려 초기에는 숭불 정책, 특히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 국교로서 불교가 매우 번성하는 시기가 이 고려 시기인데요. 그리고 광종 때 송나라의 문화가 수용이 되고, 그러나 성종에 이르러서는 9세기, 10세기죠. 유교적 정치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체제 기틀을 확립을 하면서 이 한동안 불교를 좀 억제하는 경향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성종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성종 시기에 일시적으로 불교 행사, 팔관회와 연등회가 폐지가 되고요. 불교가 폐단이 시정이 되고 유교에 입각한 정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불교 행사를 폐지하고 불교를 좀 억제한 시기가 바로 성종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것이 성종의 기본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문종에 들어서는요, 11세기죠. 고려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를 비롯해서 음악, 미술, 춤 등 문화예술이 발전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문종 시기입니다. 다시 불교가 부흥을 하기 시작한 시기도 다시 이 문종 시기고요. 그래서 팔관회와 연등회, 성종 때 잠시 폐지되었던 팔관회와 연등회도 다시 부활이 되고, 그러나 이제 고려 말기에 들어서는요, 승려들이 이제 비리를 저지르고 하면서 불교의 폐단이 이제
시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북송에 성리학이 유입이 되어서요, 불교를 배척하는 신흥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30여 년간 계속된 이 몽골의 침략이 이어져서 여러 가지 불교의 폐단, 그리고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신흥 사대부들, 현 고려 정권에 반대하는 신흥 사대부들의 세력이 커지고, 또 계속되는 이외 몽골의 침략으로 점점 나라가 약해지면서 1392년에 고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교와 불교 문화가 공존했던 고려의 문화에서 춤과 문화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려의 예약제도를 볼 텐데요. 유교의 문화에 입각을 해서 오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5가지 예법을 기초로 절차에 적합한 음악과 춤이 연행이 되는데요. 국법으로 갖추어져서 이 예약이 실시가 됩니다. 고려의 예약제도는 유교의 오례에 기초를 해서 불교 무속 행사도 포함을 하여서 국가주도로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유교의 오례에 기초됐지만 불교도 포함을 하고 또 무속 행사까지도 모두 포함한 것이 고려 문화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고려사 악지에 이 고려의 궁중음악과 궁중무용에 대한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실 텐데요. 오례는 5가지 예법이죠. 그래서 길례, 그리고 흉례, 군례, 빈례, 가례, 이렇게 5가지에서 오례인데요. 길례는 흉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제사 예절, 천신, 지신, 조상신의 제사, 그러니까 제사 중요하겠죠. 흉례라는 것은 아래 보시면 상례 및 장례 예절,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궁중에서 왕이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 예절, 이때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상례, 흉례 때는 흉례라고 해서 춤을 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흉례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길례, 군례, 빈례, 가례 볼 텐데요. 군례 같은 경우는 군대의 의식과 예절, 출정 의식, 개선식이 있는데, 이 12월에 대나래라는 것을 군례에 두었다는 것도 매우 특이합니다. 이 대나래라는 것은 귀신을 쫓는 의식이거든요. 이걸 군대에서 했다는 것도, 군례에 속하는 것도 좀 특이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4번째는 빈례일 텐데요. 이 빈례는 손님을 맞이하는 예식이겠죠. 손님 접대를 어떻게 했는지, 손님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신들을 환영하고 환송하고 어떻게 접대를 했는지, 그런 손님 접대 예절이고, 가례는 왕실의 경축의식에 대한 예절, 이거 홀례, 기쁜 일이겠죠. 그리고 왕세자 세손 책봉, 그리고 궁의 각종 의례, 연향, 연등의 팔관에, 이 불교 의식이죠. 연등의 팔관에가 또 가례에 들어가는 것도 또 고려 문화 중에서도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려의 이런 예악을 담당하는 기관, 예와 악을 담당하는 기관이 2곳이 있었는데요. 대학서와 관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특히 대학서 같은 경우는 왕이 행사에 항상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대학서가 더 큰 거겠죠. 그리고 관현방은 대학선의 하급 기관으로 여타 좀 작은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관현방인데요. 고려 말기에 전학서와 아학서로 개정이 되는 것이 대학서 관현방입니다. 길례에서 연행되는 춤을 보겠습니다. 길례의 제사는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서 대중소사로 나누는데요. 대사는 최대 규모의 제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겠죠. 정말 국중,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구 하늘에 지내는 제사, 땅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 흙과 곡식 신에게 지내는 제사, 그리고 태묘, 그래서 역대 왕들에게 지내는 제사, 이런 것들이 대사, 가장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중사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농사를 가르친 신농씨, 선잠, 양잠을 가르쳐준 선흥씨, 그리고 기우제, 그리고 역대 시조에게 지나는 제사가 중사에 해당됐고요. 소사는 가장 작은 규모, 바람, 비, 벼락, 곡식, 농사를 담당하는 별들에 지내는 제사. 농경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농사나 농경에 관련된 제사가 주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에서 이런 추는 춤들은 유교의 의식무, 유교 재례무가 주류를 이뤘고요. 그리고 특히 임금이 직접 참여하는 이 대사에는 일무라고 해서 열을 맞추어서 추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문무, 문덕을 기리는 춤, 줄여서 문무라고 하고요. 이 무공을 기리는 춤을 무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48인이 춤을 추었습니다. 특히 이제 열을 맞추어서 추는 게 매우 특징인데요. 48인 같은 경우는 6명이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6명, 그리고 아래로 8명이 6, 8에 48명 이렇게 해서 열을 맞추어서 사람들이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가 줄 열자여서 일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사, 대사에는 48명이 췄고 더 작은 제사에는 32인, 사열에 8명, 그래서 사열에 8명, 32명.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가 작아지면 춤추는 인원수가 점점 작아지는 규모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문무와 무무에서는 드는 무구가 있어요. 맨손으로 추는 게 아니고 약과 피리와 꿩 깃털이 달린 무구를 양손에 들고 췄고요. 그리고 무무에는 방패, 그리고 도끼, 용머리 모양을 한 도끼 또는 방패와 도끼 대신 창을 들고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열을 보셨는데요. 이 문무를 추는 이들을 인도하는 지휘용 기를 든 자가 독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무무를 인도하는 지휘용 기를 든 자가 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든 두 사람이 무용수들을 쭉 데리고 와서 딱 서고 춤이 끝나면 자 들어갑시다 해서 쭉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2명이 앞에 독과 정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면 문무와 무무에서 사용됐던 무구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약피리고요. 여기가 이게 용머리에 꿩 깃털이 이렇게 달린 적이라는 무구고요. 무무에서 썼던 이 방패, 용이 그려져 있는 방패, 그리고 용머리에 이렇게 도끼 모양이 있는 척을 이렇게 들고 문무와 무무를 연행했다고 합니다. 빈례, 가례에서 연행되는 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히 이 잔치, 궁중에서 열려진 잔치에서 연행되는 춤인데요. 이런 궁중에서 연행되는 잔치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또 연주하는 기녀와 악관을 관장하는 기관에는 교방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교방에서는 이 기녀와 악관을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잔치를 관장을 했는데요. 특히 이 잔치에서 음악을 하고 또 노래를 하고 또 춤을 추는 기녀들을 여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려의 궁중무용, 특히 잔치에서 추는 춤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당악의 반주에 맞추어서 추는 당악의 춤, 그리고 향악, 우리나라 민속음악, 민속궁중음악에 맞추어 추는 향악의 춤,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당악의 춤에는요,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3가지가 있고요.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춤, 그리고 포구락이라고 하여서 좌우 양편으로 나누어 춤과 함께 공놀이 경기를 하는 놀이형 춤, 포구락이 있었고요. 연하대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부터 중국 위나라에 전해졌다고 하는 연하대라는 이제 5가지의 당악
궁중무용이 있는데 이 당학 궁중무용은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도 연행되는 궁중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포구락이라는 궁중무용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문이 서 있고 이제 무용수들이 여기다 공을 던져서 통과를 하면 통이고 통과를 못하면 이렇게 얼굴에 먹을 이렇게 그리는 벌을 받는 그런 유희성, 놀이성 춤이고요. 이 당학의 춤과 그리고 향학의 춤, 향학의 궁중무용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게 죽간자라는 의무를 든 여령이 있습니다. 이 죽간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궁중무용인지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궁중무용인지 보실 텐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죽간자라는 의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죽간자의 유무에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학춤의 특징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간자 2인이 등장과 퇴장을 인도한다. 그리고 치어, 경사가 있을 때 왕에게 올리는 찬양의 말이 춤추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치어의 춤의 내용을 소개하고 또 춤의 끝남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복식 같은 경우는 무용수가 검정색 조삼을 입고 악관은 붉은색 우도수를 입었다라는 것이 이 당학춤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여학들은 헌선도에서만 또 흑삼을 착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삼과 흑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은 연구가 아직 덜 됐다고 하는데 의미로만 봐서는 둘 다 검정색 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송나라에서 유행한 송사를 또 춤 중에 불렀다고 하고요. 또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들도 향악춤과 당악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향악춤에는 방향, 퉁소, 적, 피리, 그리고 비파, 아쟁, 대쟁, 장고, 교방고, 박 이렇게 악기들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향악의 춤, 우리나라에서 기원된 궁중무용을 보시면 32곡의 소각, 또 향악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록에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기록에 남아있는 춤은 3가지, 무고, 동동, 무예가 있습니다. 무고라는 춤은요, 노래 정읍사에 맞춰서 2명이 추는 북춤이고요. 동동은 2명이 아박을 들고 추는 춤으로 동동의 가사는 특히 이제 토소고,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뭐 아으 동동다리 고려 가요에 보면 그런 동동이라는 그 가요에 맞춰서 추는 춤인데 그 의미가 없어서 아마 신선의 말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동동이라는 춤은 조선시대에는 아박을 들고 추기 때문에 아박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예는 2명이 무예를 들고 추는 춤으로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가 만든 춤이고 원효대사가 추었던 춤이고 가사에 불교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이거 그 인도나 서역에서 이렇게 온 영향을 받은 춤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향악춤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향악춤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북, 무고에서 북, 그리고 동동에서 아박, 그리고 무예무에서 무예 등의 이런 악기를 들고 추는 춤이었고요. 무용수는 2명이 짝을 지어서 조삼을 착용하고 춤을 추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수가 악관과 가수와 함께 등장을 해서 춤을 추었고요. 춤의 시작과 끝에 절을 했다. 그리고 가사에 토소거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향악을 연주하는 악기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들, 검은고, 가야금, 대금, 장고, 아박, 무예, 해금, 피리, 중금, 소금, 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